오늘 우리가 야무지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는 내 생각보다 더 되풀이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되풀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보면은 한 여기 1900년 이 기간에는 되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왜? 사는 게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100년에 인류 역사가 여러분 발전을 이렇게 기하급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옛날 역사의 지금 상황이랑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 같은 거는 과연 이 관련해서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쉽게 찾기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이게 매트릭스를 진짜 열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정신과 마음은 스마트폰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따져보면은 비슷한 상황을 굳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정도로 인류가 뭔가 빠르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로 역사는 되풀이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은 그다음에 어떤 펀더멘탈한 파트 그다음에 근간이 되는 부분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정말 옛날 얘기 같아도 사람 사는 얘기,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 세상이 움직이는 측면 이런 거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되풀이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사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인류에 대한 메타인지가 올라간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제목이 최악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여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최악의 대화는 일단 피하는 게 답입니다. 최악에 이미 답이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최악의 대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편도체 베이스 대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편도체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념, 신념, 어떤 정치적 성향, 생존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불안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대화들은 이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 이게 최악의 대화인 거. 그래도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지만 그래도 1%의 확률을 갖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낫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거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NG를 1시간째 내고 있습니다. 좀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악 물고 찍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꼭 진짜 좀 완벽하게 촬영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끝낼 겁니다. 진짜 이게 지쳐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 사회 생존 철학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철인독서 1호 책이다.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 철인독서는 뭐냐? 대국민 필독서 플러스 읽기 난이도 상 이상. 정말 최고의 책인데 읽기 난이도가 높아서 철인독서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런 책을 읽는 거를. 그 1호 책이 불안사회 생존 철학이고 장폴 주아리 교수님이 100권의 철학책을 한 권에 담은 책이다. 100권이 넘는다. 레퍼런스를 보면.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추천하고 목차만 봐도 이게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알차게 설계되어 있는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목차는 그냥 빨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3번 이상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 목차 보증한다. 그래서 모두가 꼭 도전 정신을 갖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면은 이게 진짜 좀 오늘 내용이 되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물리학이 성경과 일치하며 성경에 적힌 글에서 벗어나는 모두 차이점 그리고 성경과 모순되게 수정된 것들은 당연히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옛날에는 즉 그들에게 교회가 인정하는 것을 벗어나는 진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진리였다요. 아주 옛날에는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은 오늘날 경전을 기반으로 한 3대 종교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막 테러 집단도 막 속해 있고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지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된다. 즉 여성을 억압하거나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지만 우리나라도 뭐 이단 심각한 이단들 뭐 다큐멘터리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하면 돌을 던져서 여러분 사람을 아직도 21세기에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대잖아요. 자기네 진리와 어긋난다고.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극단적 경우에는 종의 진화, 심지어 종의 진화는 제가 좀 그냥 이게 잘 모르면 우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동설을 부정하고 있대요.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이 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언젠데? 21세기인데. 자신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박해하거나 신앙에 편협한 진술을 정당하고 영토 정벌과 강제 수용, 전 국민의 추방이나 야만적이고 무지한 인종차별을 정당하기도 한다. 카톨릭 교회도 한때 이러한 반계몽주의적 행위와 박해를 대규모로 시성했었고 요즘의 카톨릭은 안 그러지만 뭐 500년 전, 1000년 전 카톨릭은 뭐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카톨릭 교회도 한때 이러한 반계몽주의적인 행위와 박해를 대규모로 실행했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과 깨우침을 얻은 모든 영혼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개척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뒤에 나오는 데카르트와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팩트를 찾았어. 진짜 진리를 찾았어. 자연의 메커니즘이 뭔지, 그다음에 본질이 뭔지 우리 인간의.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과 깨우침을 얻은 모든 영혼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개척했어야 됐어요. 진짜 살기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죠? 갈릴레이와 데카르트는 이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한 시대에 활동했다. 그냥 갈릴레이가 막 정말로 막 엄청난 업적을 세웠어. 그걸 세상에 알렸어. 그럼 세상이 박수 쳐주냐? 아니에요. 미친놈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되게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총동원 하셔서 이렇게 가정해 보는 게 좋아요. 요 얘기가 이제 요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은 어떤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말해도 그거 틀렸는데? 그 우리 진리에서 어긋나. 그러니까 이것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너무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게 이런 종교적인 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 기독교, 지금의 뭐 카톨릭, 지금의 뭐 불교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고, 그다음에 비이성적인 부분은 많이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게 없냐는 거예요. 독단적인 회장님, 미친 정치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만 옳다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직언을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한다? 여전히 21세기에도 불가능합니다. 21세기에도 불가능해요. 이런 거 뭐 극단적 보수주의자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전히 이런 상황은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리더가 바뀌죠. 정말 그 조직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나?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모 카드 업체, 신용카드 업체들은 굉장히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기업 강연을 간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그게 아침 8시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 강연이. 8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게 서울에서 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준비해서 거기 한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왜냐면 아침 8시니까 또 배 아파서 화장실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서 되게 빡세게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현수막. 나를 뭐 바꾸는 뭐 아주 좋은 문구였어요. 뭐 나를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그때 진짜 한창 막 진짜 육두문자 막 써가면서 되게 빡세게 할 때인데 진짜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현수막부터 떼버리라고 저런 거 의미 없다고. 진짜 사장님 나왔으면 내가 진짜 내가 빡세게 얘기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의 사장님이 그래도 그 강연에 나온 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사장님 계시나 보니까 사장님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여러 명 있었어요. 오늘 잘 걸렸다고. 일단 현수막부터 떼서 버리라고. 왜? 직원이 바뀌는 걸 바라지 말고 사장님이 바뀌면은 직원은 안 바뀌어도 바뀐다고.
그게 제일 빨리 바뀌는 방법이라고. 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빵빵카드 근무 시간이 8시부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래, 9시부터래요. 근데 왜 8시부터 강연해요? 그렇게 1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그게 전 직원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한 40, 50명, 100명 들었나? 이 100명이 굳이 1시간, 진짜 직장 생활하면 아침이 제일 힘든데 굳이 1시간 일찍 가서 이 강의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거 꼭 들어야겠어요? 사장님이 만약에 9시에 나오라면 이 사람들 9시에 나오고, 사장님이 10시에 나오라고 하죠. 이 사람들 10시에 나와서 안 바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사장님부터 바뀌라고. 진짜 저런 쓸모없는 현수 막 붙이지 말고. 그러면서 제가 막 진짜 막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고 뭐가 옳은 건지 진짜 좀 목숨 걸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장님이 좀 대단한 분이었어요. 기분 나쁘실 법도 한데 끝까지 듣고 그 옆에 비서분이 앉아 있었거든요. 계속 귓속말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요. 근데 그 사장님이 계속 있어봐 그러면서 끝까지 다 듣고 가셨어요. 부사장님들도 오셔갖고 야 진짜 이걸 많이 적용해야 될 텐데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진짜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회사는 제가 알기로 여전히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남의 얘기를 좀 좋은 얘기를 경청한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최악의 대안 아니죠. 되게 훌륭한 대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리더가 바뀌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리더 1000명 바뀐다? 그럼 대한민국 1000명의 리더가 바뀌면은 대한민국 그 인구 관점으로는 뭐예요? 뭐 1000분의 1도 안 바뀐 거거든요. 10,000분의 1도 안 바뀌었는데 만약에 1000명의 리더가 바뀐다? 그럼 1%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배 효과적이에요. 100배. 그러니까 이런 독서 토론을 하면서 잠깐 여담인 것 같지만 리더가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이런 상황이 없는 것 같지만 독선적 리더가 있으면 이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들만 옳고 내 얘기는 옳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렇죠? 오늘 수준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학자들과 대화를 바랄 수 있겠는가? 왜 자기만 옳다고 하는데 막 심지어 잘못된 얘기하면 죽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죠? 대화의 첫 번째 조건은, 이게 진짜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되게 뭐랄까 명문화된 얘기고, 보편적 상황을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적어도 비슷한 상식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옳은 얘기다,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면은 토론이 될 수가 없고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대화 상대가 2 더하기 2를 3이라고 믿는다면 같은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그 결과를 어찌 비교하는 의미 없죠. 그렇죠? 대화 상대가 비모순율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당신의 논증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갈릴레이와 데카르트가 직면한 문제였다. 실제로 고위성직자들에게 진리란 성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만 존재할 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목성 주변에서 위성을 관찰했는가? 그것은 관찰했어. 그것은 당신의 감각이 당신을 속이고 만원경이 사물을 잘못 인식한 것이다. 최악인 거죠, 그렇죠? 성경에는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중심으로 만물이 돈다고 기록돼 있다. 그래서 이때 신학자들은 그것만이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신이 말씀하시길 신도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신이 거역하고자 하는 유혹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대화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다른 이념을 갖고 있고 다른 신념을 갖고 있어. 특히 정치적으로. 그거는 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의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박살내려고 한다? 그거는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왜? 정치 얘기는 신념이고 정치는 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편도체 반응이 일어나요. 편도체 반응은 뭐예요? 위기에서 탈출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편도체가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발동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고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이 없지만 우리는 편도체 반응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는 그냥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 다음에
60년대생, 뭐 50년대생, 뭐 우리가 각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시대를 살아온 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60대가 20대를 바라보면은 뭔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소셜미디어 프리즘에서 뭐 배웠죠? 나부터 까야 돼요. 나부터 비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아. 그냥 심지어 팩트로 따져보면 내가 옳은 얘기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면 이거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럴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거 왜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 기준에서 내가 잘못된 건 저 사람한테 옳은 거잖아요. 그럼 편도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일단은 교감이 되기 시작해. 그걸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까 말까인데 요렇게 처음에 밑밥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 차이 때문에 결국엔 누군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번에 바꾸려면 안 되고 일단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 그래서 이념을 건들지 않는 여집합 관련해서만 얘기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하냐면은 이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일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종교 얘기 빼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진 다음에 확신이 섰다. 그때 딱 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단에 저렇게 빨려 들어갔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 인간적으로 엮여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 그럼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친해져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호성의 법칙을 여기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먼저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횡설수설한 부분이 많고 제가 NG를 너무 많이 내서 지금 얼마나 찍었을지 모를 정도 막 약간 디스크가 올라올 정도에 너무 열심히 찍었고 그래서 제가 목 마사지 하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열심히 찍었다. 지금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른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명저니까 서점에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회사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도전 정신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